투자 하이라이트. 여기에 이제 두 가지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방점을 찍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우리 회사의 강점, 차별성. 그래서 우리 경쟁사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현재 경쟁사 대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현재 이제 비즈니스 상태, 뭐 안정성, 수익성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 보면 최근에 IR 듣다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었던 사례가 하나 있었었고 저희가 이제 깊이 있게 투자 검토까지는 했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가볍게 회사 소개를 하고 그런데 저희 회사는 제가 한번 써온 걸 읽어봐 드릴게요. 근데 저희 회사는 최근 3개년 매출이 2019년도에는 7억, 2020년도에는 28억, 2021년도 현재까지 달성된 확정 매출이 100억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주위 심사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그때 한 5분 같이 계셨는데 그냥 밑에 쏘고 계시다 이렇게 고개를 다 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벌써 느낌이 오시잖아요. 아, 이 회사가 정말 이제 커가고 있고 향후에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수익 같은 것들 안겨줄 걸로 이제 많이 기대가 되는 회사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주의로 환기시키는 전략을 쓰시면 좋겠다. 또 좀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 비즈니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진 않아. 그런데 이제 조금씩 지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성장성이나 확장성, 연계성 같은 것들을 또 이제 좀 신뢰성 있게 제안을 하시면 또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아까 카카오 사례였던 것처럼 나중에 정말 자회사를 118개나 누리는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장 지표는 좀 부진하더라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발생했던 혹은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이제 투자자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피칭 후에 보통 이제 투자자들 질문이 없으면 둘 중 하나거든요. 관심이 없거나 너무 완벽하게 피칭해서 질문할 게 정말 없어. 근데 이럴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의구심이 듭니다. 이 회사는 진짜 들어보면 투자 안 할 이유가 너무 완벽한데 근데 왠지 찝찝해. 뭔가 우리가 놓치는 거 없을까?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거를 이제 해치하기 위해서 아예 그러나 우리의 뭐 위험 요인 혹은 뭐 이렇게 약점은 이것입니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치 저런 약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의구심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관련 지표 제시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투자 받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사업에 관한 사항 또 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사실 제가 이미 충분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걸 다 그냥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찝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산업시장 크기나 뭐 산업에서의 우리 해당되는 기업의 포지션 같은 것들로 텍스트나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팁을 드리면 어떤 도표나 지표, 그래프 같은 걸로 현재 시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타겟팅하는 시장은 이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좀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좀 팁을 드리고요. 투자자가 반박할 수 없는 지표, 근거, 제시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안한 건 이런데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 투자 검토해볼 때 검토해본 바로는 시장 크기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명확한 통계청 자료인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이든 민간이든 네임밸류 있는 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자료라고 하면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서치하셔서 제안하시면 이제 숫자로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이건 좀 말씀을 드리고 밑에 것들을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 그럼 이제 회사 일반에 관한 부분들도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써봤고 뭐 일반 현황은 그냥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주주명부 또 기존 투자 유치 현황, 잠재 주식수 이런 것들도 조금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주주 명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질문으로 받아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아예 그냥 장표에 넣어 놓으시면 그런 질문 받을 거리를 줄여 놓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업가 여러분, 대표님이시든 그 여러분들이 꾸리고 있는 팀이시든 그 핵심 인력들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특히 스타트업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파워라든가 이 기업가 이 대표자님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삶의 결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거기에 같이 멤버로 구성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또 현재 사업이나 회사가 좀 이렇게 부실해 보여도 그런 그 사람 중심의 맨파워를 보여주시면 또 이렇게 조금 관심이 가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실제 사례인데 W사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어떤 기존의 회사의 이제 팀장과 팀원들의 관계였었는데, 그 팀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도 내고 해서 팀장으로서 이제 회사에 이제 좀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팀장이 이제 어떤 그 제안을 하냐면, 팀원들한테 여기서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나갈 테니 나의 급여만큼 니들이 더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좀 소득 생활을 더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 밑에 있던 팀원들이, 아, 팀장님 나가시면 저희도 여기 회사에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꾸려져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겠어요? 팀워크가 상당히 끈끈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재무에 관한 사항, 그 기타 사항인데, 뭐 재무 상황은 뭐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같은 거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올해나 작년에 창업한 기업인 거면 뭐 최근 지표까지만 당연히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손익 관련해서 뭐 특이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뭐 갑자기 영업이익이 툭 떨어졌어. 근데 그게 어떤 뭐 손실로 인한 것들이 아니라 대대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마케팅 비용을 크게 키우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분기에는 이 그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갑자기 영업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긍은 되죠. 또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사실 발표를 충분히 잘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또 발표만큼 중요한 게 이제 질문했을 때 그 답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언어적인 표현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대표님의 눈빛이나 어떤 뭐랄까요, 그 표정, 그리고 이제 당당함, 열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투자자로서 좀 관심이 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답변이 중요하다고 했던 다른 이유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뭐 한두 시간으로도 힘드니까 발표는 뭐 보통 10분, 뭐 15분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7분인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이제 다 발표를 못하니까 어펜딕스로 이제 빼놨다가 어떤 질문이 딱 나왔을 때, 아, 그 자료는 제가 질문에 대비해서 어펜딕스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넘어가면 되게 준비성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충만하신 대표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준비하시는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필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풀 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언제 어떻게 투자자들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압축된 형태의 요약본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 스피치, 뭐 피칭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내가 평소에 정말 만나기도 힘든 투자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엘리베이터에 잠깐 같이 탔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냥 그 투자자분이 뭐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소중한 기회를 뭐 어버버 하다가 날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그 분은 뭐 미팅 약속을 잡기도 힘든 그런 투자자라고 하면, 그때 그 1분 안에 나의 모든 걸 쏟아내서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이따 잠깐 사무실로 오시죠 하면서 정말 어떤 그 우연한 요소로 우리한테 투자기의 요인이 또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대표님의 준비성, 그
것들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압축적으로 내 사업에 대해서 또 내 강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냐, 그런 역량들을 좀 미리 갖춰 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피칭이란 단어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IR 스피치, 말하기라고 안 하고 피칭 원래 야구 용어거든요. 공을 던지는 행위.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투수의 역할은 뭐죠? 그 스트라이크 존 안에 공을 정확하게 꽂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핵심을 전달을 하는 거고요. 가장 좋은 피칭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캐칭하기 쉬운 피칭이 가장 좋은 피칭이에요. 그러니까 캐칭하기 쉽다는 거는 핵심을 잘 전달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칭이 왜 IR 피칭이라고 하는지 그 의미적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고민해 보셔서, 아, 내가 상대방이 캐치하기 쉽게 피칭해야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요약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자료 중에 한 부분을 좀 따와서 공유해드리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스토리 라인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앞에 것들로 하셔도 좋고 이런 스토리 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어떤 라인으로 해야 되는지는 이제 선택은 하시되, 최소한 둘 다 거의 중첩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페인 포인트 이런 얘기도 있고, 당연히 페인 포인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솔루션도 제시를 해야 될 거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동의하는 가치라고 하면 고객 수도 모일 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업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고, 혹시 시간이 지금 벌써 45분이에요. 잠시만요. 이 뒤에 페이지가 한 18페이지 남았는데 4시까지 해도 될까요? 네. 4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아서 정말 빨리 했는데도 또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래서 작년에도 3시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설명드려보면, 그러니까 요 4번에 이제 왜 지금인가 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제가 인사이트를 드리면, 이제 침투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침투율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장의 이제 점유율, 뭐 시장 지배력 이런 정도로 이제 순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침투율이 10% 되는 단계 전후에 가장 그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는 이제 MS가 그랬고,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애플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서치해 보시면 나오는데, 침투율 뭐 MS 이렇게 쳐보시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작년 기준으로 4.5%, 그 올해 예상되는 게 6%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침투율이 10% 되는 단계 앞뒤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침투율 10%를 보통은 이제 그 시장이 대중화되는 초입, 뭐 이런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직 전기차 시장은 대중화 단계 이전인 거죠. 무슨 말이죠? 투자 인사이트로 보면 전기차 시장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ESG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투자 아이템들을 이제 계속 찾아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IR로 녹여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MS나 애플 사례, 침투율 사례를 이제 제안을 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4.5%, 올해는 6%로 기대가 되고, 이게 이제 통계에 의하면 2023년에 10%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은 앞으로 이런 그 과거 데이터를 추정컨대 충분히 과거에 MS나 애플이 누렸던 그런 그 시장 확장성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되게 지표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경쟁력까지 있다라고 하면 투자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지표로 근거를 해서 이 스토리 라인대로 해보셔도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기 뭐 다 있죠. 뭐 팀도 있고, 아까 제가 스타트업은 결국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에 아까 없었던 것 중에 하나 굳이 이제 좀 설명드려보면, 비전 부분에서 이제 만약 계획대로 잘 되면 5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제시하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옆에 한번 써보세요. 엑시트 전략, 엑시트 계획 정도는 이제 좀 추가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로서는 투자자의 유일한 목적은 자금 회수거든요. 투자를 해서 매몰되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그 사업을 엄청 열심히 일구시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폐업이 되거나 사업이 망가지는 건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업이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의 유일한 목적은 자금 회수인 건데, 그 유일한 목적에 부합되는 지표를
혹은 전략을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건 좀 약간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을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도 또 가능성을 높이는 입장에서도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